안녕하십니까. 송 선장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도 저번 차시에 이어서 컨택트 렌즈와 관련한 여러 가지 광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컨택트 렌즈의 강압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안경을 썼었을 때와 비교했었을 때 똑같은 피검자가 안경 썼었을 때와 컨택트 렌즈를 썼었을 때 뭔가 변화를 느낄 수 있고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두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앞전에도 살펴봤지만 안경 도수에 대해서 컨택트 렌즈 도수를 달리 처방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똑같은 피검자인데도 불구하고 안경 처방 도수랑 컨택트 렌즈 처방 도수가 달라야지만이 똑같은 시감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었죠. 근데 이게 왜 발생하는 거예요? 안경이랑 컨택트 렌즈랑 다른 부분, 정점과 거리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다 이걸 갖다 고려를 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 사람의 필요한 교정 굴절력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4 디옵트 이상의 어떤 고도 굴절 이상아니다라고 하면은 안경 도수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컨택트 렌즈 도수는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가 처방을 했어야 됐죠. 그쵸? 정강거리를 보정을 해서 처방을 해야 안경 도수와 똑같은 시감으로 컨택트 렌즈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 디옵트 이상인 경우만 이제 요 부분을 고려를 해서 좀 처방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식이 하나 있었었는데 요건 좀 기억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조절과 폭주 부분이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컨택트 렌즈는 실제 이제 정강거리가 없다 보니 거의 이제 정시인 사람과 동일하게 그냥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시지만 안경을 쓰는 사람 같은 경우에 정강거리를 가지고 실제 교정이 된 상태에서 어떤 물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물체의 어떤 크기라든지 그 거리 감각이 조금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시라서 마이너스 렌즈를 착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물체가 좀 축소돼서 보이게 될 거고 또 좀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이 마이너스 렌즈의 안경을 쓴 근시안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에 있는 이 사물을 볼 때 조금은 조절을 덜 해도 되고요. 요것과 같이 동반되는 폭주 역시 조금 덜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이 이제 "컨택트 렌즈로 바꾸게 된다."라고 하면은 선명상을 얻기 위한 이제 도구만 바뀌는 것뿐이지만 정강거리가 없어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조절해야 되는 양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폭주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차이 때문에 특히 노안인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경우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 근시안의 노안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곳을 보는데 조금 더 피로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 뭐 요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의 경우 원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안경을 쓰고 이 가까운 데 어떤 물체를 본다라고 하면 훨씬 더 크게 보이고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다 보니까 안경을 쓴 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조절량이나 폭주량이 훨씬 더 많은 상태, 눈이 많이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컨택트 렌즈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쪼끔은 조절이 덜 해도 되고 폭주도 덜 해도 되기 때문에 눈이 쪼끔 더 편한 상태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체를 볼 수가 있다. 요런 시감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를 알고 두 가지 도구를 뭐 병행을 하는 그런 환자 같은 경우에 미리 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거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인제 배율 효과 그리고 눈물이 하나의 어떤 렌즈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렌즈 도수를 좀 결정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쪼끔 더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제가 조금 확인시켜 드리고자 몇 가지 식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요런 식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꼭 뭐 안경 강압 시간에는 외우셔야 될 수도 있겠으나 저는 이제 확인을 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가지고 온 식이기 때문에 컨택트 렌즈 시간에는 좀 외워야겠다는 어떤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배율 효과가 왜 중요한지 이제 안경이랑 컨택트 렌즈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런 개념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배율 효과라고 하면 쉽게 이제 저희가 정시인 사람이 어떤 사물을 볼 때와 근시인 사람이
교정 렌즈, 마이너스 렌즈 착용하고 이 사물을 볼 때에 그 사물의 크기가 다르죠. 그죠? 선명하게끔 보이긴 하겠지만 근시안이 마이너스 렌즈를 착용을 한 상태에서 어떤 사물을 볼 때에는 선명하지만 물체 크기는 작아 보이는 축소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쵸? 반대로 원시안 같은 경우에는 처방 도수가 플러스 굴절력이다 보니까 정시의 실제 그 보는 물체의 크기와는 다르게 조금 더 확대된 상으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확대된 상으로. 요런 식의 이제 배율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시는 축소된 상, 원시는 이제 확대된 상으로 인지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 이게 똑같은 피검자를 두고 안경 썼었을 때랑 컨택트 렌즈 다 썼었을 때 얼만큼의 배율 변화가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알아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배율 효과에서의 어떤 이 자기 배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SM 요거는요, 스펙타클 매그니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자기 배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떻게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어, 비정시가 교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정이 된 상태에서 맺어진 상의 크기, 근시안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상으로 보게 되겠죠. 원시안 같은 게 좀 큰 상으로 보게 되겠죠. 이제 이 상의 크기에 대해서 원래 자기가 교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봤었었던 상의 크기의 어떤 B값을 이 SM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교정된 비정시안의 망막의 크기와 그리고 교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 망막상의 크기의 비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근시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안경 착용을 하게 되면 실제 크기보다 작게 인지를 하게 된다. 원시안 같은 경우에는 안경 착용하고 교정된 상태에서 물체를 보게 되면은 실제 물체 크기보다 크게 인지가 된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안경 같은 경우에는 이 렌즈의 뭐 마이너스 렌즈나 플러스 렌즈냐 이거에 따라서 뭐 축소 확대가 일어나긴 하겠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정강거리 때문에 그 배율 변화가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많이 축소되고 더 많이 확대되고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컨택트 렌즈를 바꿨다라고 하면 정강거리가 없죠.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물체의 크기랑 거의 동일하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뭐 어쨌든 정강거리는 없겠지만 실제 사용한 렌즈가 마이너스 렌즈, 플러스 렌즈 굴절력 값을 가지고 있는 렌즈를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축소와 약간의 확대가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안경만큼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 이제 배율 변화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너무 많이 일어나면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배율 값을 이제 자기 배율 변화 값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알아볼 때는 요식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자기 배율식인데 참고로 요 식에서에 있는 A 값은 입사 동점까지 렌즈에서 입사 동점까지의 거리인데 안경은 이제 정강거리하고 그리고 이제 각막에서 입사 동점까지 거리 3mm를 포함한 15mm로 보통 이제 넣어서 계산을 하고 컨택트 렌즈는 정강거리가 없다 보니까 3mm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점간 거리를 기본적으로 12mm로 이렇게 해서 착용을 하니깐요. 12mm로 해서 착용했어요. 그리고 플러스 14디옵터 굉장히 고도의 이제 원시안의 안경을 착용하려고 하는 이 환자가 컨택트 렌즈로 바꿨을 때 느껴지는 이 자기 배율 변화값은 얼마일까라고 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안경 같은 경우에는 위에 식에 준해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제 입사 동점까지의 거리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15mm니까 미터로 환산했었을 때 A 값에다가 0.02로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리고 안경 렌즈 굴절력과 플러스 14디옵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1.266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인제 수치의 의미가 뭐냐면 물체의 크기 원래의 크기대로 인지된다는 것은 이제 배율 변화가 없다라는 거고 1 이거든요. 1 그대로 인지가 된다. 근데 1에 대해서 플러스의 양의 값을 가지게 되면은 쪼끔 더 확대되어 보인다라는 얘기고 1에 대해서 인제 1 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면 축소되어서 인제 보인다라고 인제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근데 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플러스 렌즈를 착용을 했기 때문에 확대돼서 보이겠죠. 근데 얼마만큼 확대가 돼서 보이냐면 1에 대해서 지금 0.266 만큼 커져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퍼센테이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면 이 1.266 에다가 100을 곱해서 보게 되면은 실제 크기보다 한 26.6% 정도 이 피검자는 크게 인지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쵸. 요렇게 인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환자가 안경이 아니라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식에 준해서 계산을 해 보면 바뀌는 부분은 요 부분이 이제 정간 거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여기는 입사 동전까지 거리만 고려를 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0.003 곱하기 굴절력 값은 동일하게 이제 넣었다라고 해 보게 되면 플러스 14 디옵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면 1.053 요렇게 계산식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원래의 물체 크기를 1로 봤었을 때 컨택트 렌즈 플러스 14 디옵터를 착용을 했었을 때는 어쨌든 플러스 값으로 커졌기 때문에 상의 확대가 일어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얼마만큼 확대가 됐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0.053 0.053에다가 곱하기 10을 하니까 5.3% 정도 크게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확대율이 훨씬 더 적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부등시한 같이 양안에 필요로 하는 굴절약 값이 다른 경우에는 망막상의 크기 차이가 가능하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안경보다는 컨택트 렌즈를 처방을 하라라는 부분도 요런 부분에서 컨택트 렌즈가 유리하기 때문에 요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똑같은 굴절력 값을 착용하는 데 있어서 컨택트 렌즈가 훨씬 더 배율 변화가 적다. 거의 이제 나은 상태라 거의 비슷하다. 물론 굴절력 값의 차이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인지를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가 하나 더 외워야 되는 식이 있어요. 요 식은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그 안경 렌즈 굴절력 값을 컨택트 렌즈 굴절력 값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식이 하나 있었었는데 그건 좀 기억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랑 거의 똑같아요. 밑에 있는 분모 부분만 가져와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위에 이제 굴절력 값 그 안경 렌즈 굴절력 값이 제 따로 하나 더 붙어 있었었죠.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안경으로 교정했었을 때 이제 비정시 아닌데 안경으로 교정했었을 때 망막상의 크기 그쵸? 이거에 대해서 컨택트 렌즈로 교정했었을 때 망막상의 크기의 비를 나타내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 인제 비를 갖다가 나타내는 거죠. 안경에 비해서 컨택트 렌즈로 바꿨을 때 망막상의 배율 변화가 얼만큼 일어나는가 요걸 갖다가 알고 계셔야 되세요. 그래서 식은 그 앞에 있는 식을 하나 외워두시면은 요거는 어려운 식이 아니고 거의 유사하니까 그렇게 같이 그냥 외워두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 보면 마찬가지로요. 똑같이 약간 이제 플러스 14 디옵터의 렌즈를 착용한 원시아니에요. 당연히 상해 확대가 일어날 건데 안경의 상해 확대가 훨씬 더 크게 일어났겠죠. 자, 이 사람이 컨택트 렌즈로 바꾸게 되면 이때 망막 상해 크기는 어떻게 변할까라는 거예요. 자, 먼저 생각해 보면 플러스 14 디옵터의 안경을 썼었을 때는 엄청 커져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이 컨택트 렌즈로 바꾼다면 상대적으로 망막상의 크기가 나은 원래 정시 상태랑 비슷하게끔 작게끔 보이겠죠. 거의 이제 원래의 물체 크기처럼 그죠. 그러면은 안경 쓰다가 컨택트 렌즈를 쓰게 되면은 상이 좀 이렇게 축소돼 보이는 걸로 인제 인지가 될 거예요. 그 정도는 좀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식으로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게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요 식에 준해서 넣어 보게 되면은 저희가 그때 이 뒷값은 정점간 거리인데 이 정점간 거리 D를 표기를 했었을 때는 양의 수로 넣어 주시면 된다라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구해 보면은 1 마이너스 정점간 거리 0.012 곱하기 플러스 14 요렇게 넣어 보는 거죠. 넣어 보게 되면은 0.832가 나와요. 그러면 안경으로 썼었을 때가 기준값이 되기 때문에 요것과 비교했었을 때는 1 보다 작은 값이니까 축소되어 보인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기준은 안경을 썼었을 때 그 망막상의 크기거든요. 그거보다 그게 이제 1 이라고 하면 고거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얼마만큼요? 1 빼기 0.832 하면은 0.168, 그러니까 16.8% 정도 컨택트 렌즈로 바꿨을 때 좀 작아 보이는 그런 시감적인 느낌을 얻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율 효과에 있어 가지고 SM이라고 하는 이 상대 배율이 의미하는 거. 이건 뭐였었죠? 요거는 실제 이제 비정시안이 원래 느끼는 상의 크기에 대해서 교정된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를 착용을 했었을 때 맺어지는 선명한 상이죠. 이 상의 크기의 어떤 B값을 나타낸 게 SM 상대 배율 값이다 라고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마이너스 렌즈를 쓰면 당연히 상의 축소가, 플러스 렌즈를 쓰면 당연히 상의 확대가 일어날 텐데 안경이 훨씬 더 그 상의 배율 변화가 크다, 컨택트 렌즈보다는. 왜요? 정점 간거리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요식. 안경을 썼던 사람이 컨택트 렌즈로 바꿨을 때 이 상의 크기를 어떻게 느낄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식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컨택트 렌즈로 교정을 했던 사람인데 안경을 썼었을 때 이 사람이 느끼게 된 상의 배율 변화 값도 저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지,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이해를 하고 안내해 줄 수 있게끔 식으로 좀 그 부분을 학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택트 렌즈에서 알아야 되는 광학적인 부분, 세 번째 배우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점과 거리 12mm로 안경을 마이너스 10디옵터를 쓰고 있는 근시안이네요. 그죠? 근시안. 근데 이 사람이 컨택트 렌즈로 바꿨을 때 망막상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먼저 생각해 볼게. 마이너스 렌즈를 썼기 때문에 상이 축소가 일어났을 건데, 안경이 훨씬 더 축소율이 이제 더 컸겠죠. 근데 컨택트 렌즈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 축소율이 적어지니까 상이 좀 어떻게 될까요? 크게 느껴지겠죠. 원래 물체랑 거의 유사하게 보일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작다 이런 거는 일단은 먼저 없애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인제 요런 문제 같이 수치적인 부분을 갖다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앞에 저희가 봤었었던 고식을 좀 활용을 해 주셔야 되는 거세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인제 이 배율 변화 아까 구해 볼 때 어떻게 구했었었죠? 네. 1 빼기 그리고 정점 간거리, 여기는 이제 안경이 12mm를 썼으니까 0.012 하고, 여기 안경 렌즈 굴절력 값 10디옵터 요렇게 넣어 가지고 바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1 빼기 어떻게 되죠? 0. 여기는 인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0.12 이렇게 되니까 1.12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썼었을 때 그 망막상의 크기가 1 인데 요거보다 숫자가 더 양의 값으로 커졌잖아요. 1.12, 1 보다 커졌잖아요. 그럼 상의 확대가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얼만큼 확대가 일어났느냐라고 하면은 요렇게 0.12 만큼 확대가 일어났다.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100 곱하면은 12% 정도 확대가 일어난 것으로 이 사람은 인지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산식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는지 보통 계산을 하지 않아도 이제 구할 수 있게끔 보통 이렇게 문제를 내기는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었던 그 이제 배율 변화, 구하는 안경이랑 컨택트 렌즈에 있어서 배율 변화가 얼마나 이제 차이가 날 것인지에 대한 그 이제 계산하는 식은 어려운 식은 아니니까 하나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밑에 있는 문제는 앞서 살펴봤었던 다른 이제 광학적 요인이랑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마이너스 8 디옵터의 안경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근시안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8 디옵터 근시안이니까 상이 축소가 되고 있는, 축소된 상을 갖다가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겠죠? 근데 이 사람이 컨택트 렌즈로 바꿔서 착용을 하게 될 경우의 변화.
자, 그러면 마이너스 8 디옵터의 안경을 쓰고 보게 되면 상이 좀 작아 보일 거고 가까이 있는 물체도 약간 멀게 느껴질 거고 그러다 보면은 필요로 하는 조절 요구량이나 폭주 요구량도 좀 사실은 안경을 썼었을 때는 적다는 얘기죠. 그쵸? 적어요. 이런 상태일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컨택트 렌즈로 바꿔진다라고 하면은 정점과 거리가 없다라고 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컨택트 렌즈로 바꿨을 때 좀 망막이 맺어지는 망막 상의 크기가 좀 커지는 것처럼 실제 물체의 위치랑 거의 유사하게 커지는 것처럼 이제 느껴질 거고 가까운데 물체를 볼 때는 앞서서 안경 썼었을 땐 조절 요구량이나 폭주 요구량이 좀 적어서 많이 조절 안 하고 편한 상태에서 조금 볼 수 있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컨택트 렌즈를 쓰게 되면은 비교했었을 때는 조절 요구량이나 폭주 요구량이나 폭주 요구량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조절이랑 폭주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까운 곳을 볼 때 피로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보게 되면은 상의 크기가 커진다? 맞죠. 망막상의 크기가 컨택트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안경 봤었을 때보다는 훨씬 좀 크게 느껴질 거예요. 있을 거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조절 요구량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폭주 요구량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안정 피로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될 거고 이 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썼을 때 이제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컨택트 렌즈를 쓰게 되면 프리즘이 이제 광중심을 통해서 이 시선이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프리즘에 어떤 영향을 받지는 않으니깐요. 요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답은 1 번으로 요렇게 인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택트 렌즈 관련해서 광학 부분은 사실 이렇게 수치적인 부분을 갖다가 구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안경이랑 컨택트 렌즈를 바꿨을 때 이 피부자가 느끼게 되는 부분에서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눈물 렌즈 부분입니다. 눈물 렌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프트 컨택트 렌즈는 크게 고려하실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소프트 컨택트 렌즈는 말랑말랑하잖아요, 재질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다가 그 소프트 컨택트 렌즈를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면은 그 형태 자체가 그냥 있을 때는 이렇게 커브가 있다가도 형태가 이 각막의 형태에 따라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 눈물 렌즈가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하드 컨택트 렌즈 같이 딱딱한 재질 같은 경우에는 그 커브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드 컨택트 렌즈를 사용을 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각막의 형상에 따라서 그 형태를 잘 맞게끔 피팅한 상태가 사실은 뭐 착용감도 좋고 교정력도 좋고 이제 그렇게 뭐 교정이 피팅이 된 아이디어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이렇게 스티프하게 가파르게 피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조금 플랫하게 이렇게 피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제 우리 눈과 거의 동일한 형상이 아니라 약간은 다른 형상으로 지금 피팅이 이루어지는 상태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이 파란색 부분이 눈물인데 눈물막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눈물막 자체가 하나의 어떤 렌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발생되는 그 눈물 렌즈 양만큼을 고려를 해서 실제 처방에다가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프트 컨택트 렌즈는 크게 고려하실 필요가 없고 하드 컨택트 렌즈를 처방을 할 때 피팅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깐요. 일단 요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컨택트 렌즈의 광학부 곡률 반경, 광학부 곡률 반경이라고 하면 저희가 베이스, 커브, 레디우스에서 BCR로 표기를 했었어요. 그쵸? 이제 이 베이스 커브 레디우스가 각막의 곡률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치를 하게 되면은 특별한 어떤 눈물 렌즈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그림을 조금 제가 잘 못 그리겠는데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림에서처럼
각막의 어떤 곡률과 상이하게 좀 다른 형태로 이렇게 컨택트 렌즈가 빨간색이 컨택트 렌즈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피팅이 되는 경우에는 요런 형태의 눈물막이 형성이 되고 요 눈물막이 하나의 렌즈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각막이 있고 컨택트 렌즈가 피팅이 되어 있고 그 사이에 눈물이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어 있는데 이 눈물의 형상을 하나 딱 보시게 되면 어때요? 렌즈로 봤었을 때는 약간 플러스 렌즈의 어떤 형상이죠. 그죠? 볼록 메니스커스형 이런 식으로 형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요렇게도 피팅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각막에 비해서 훨씬 더 평평한 형태의 어떤 컨택트 렌즈가 피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렇게 피팅된 상태를 플랫하게 피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렇게 되면은 앞서 본 거랑 조금 다른 형태로 눈물 렌즈가 만들어지죠. 렌즈의 형태로 보시게 되면 오목 메니스커스형 마이너스 렌즈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요 형상에 따라서 작용하는 굴절력 값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눈물 렌즈 자체가 플러스 굴절력 값을 갖는 렌즈랑 동일한 어떤 기능을 하게 되고 요렇게 이제 형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굴절력 값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고런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값을 가지고 실제 처방해야 되는 값에도 적용을 해서 실제 처방해야 되는 이제 최종값에 이제 적용을 해서 저희가 처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부분은 컨택트 렌즈하고 그리고 각막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눈물막 이 세 개를 모두 다 각각의 어떤 그 광학면으로 이제 저희가 보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 처방해야 되는 굴절력 값을 결정을 해 줘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액 렌즈라고 하는 것은 실제 뭐 임상적으로 처방을 했었을 때 이 컨택트 렌즈랑 그리고 각막의 어떤 망곡도 차이에 따라서 요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고런 이제 렌즈가 누액 렌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 챕터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하나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가자면 저희가 그 렌즈의 구조를 쭉 살펴봤었는데 기본 망곡 그죠? 기본 망곡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광학부의 어떤 곡률 반경값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베이스, 커브, 레디우스 해서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각막의 곡률 반경값을 측정을 하고 뭐 요거에 따라서 실제 이 사람에게 처방해 줘야 되는 베이스 커브 레디우스 값을 뭐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했었었는데 보통 두 경선 중에서 조금 플랫한 경선에다가 플러스 0.3에서 0.9mm 더한 값을 결정을 해 줘라 요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했는데 이 레디우스 값은 이제 밀리미터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베이스 커브 레디우스 길이가 길면 길수록 곡률 반경값이 긴 거기 때문에 이 형태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평평한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커브 레디우스가 길면 보통 요 굴절력 값은 굴절력 환산도 해 봤잖아요. 굴절력 값은 작아요. 평평한 형태니까 이게 저희가 플러스 굴절력 값을 했을 때 많이 모으는 힘이 적겠죠. 굴절력 값이 적고 요런 형태를 평평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평평한 형태가 비교적. 그리고 플랫하다. 영어로 보통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플랫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망곡도는 휘어짐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비교적 이렇게 곡률 반경값이 기니까 좀 평평한 형태니까 휘어짐 정도는 적다라고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커브 레디우스가 길다라는 것은 좀 평평한 형태다. 그리고 휘어짐 이런 게 좀 적다. 실제적으로 굴절력 값이 좀 적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레디우스를 표기하지 않고 그냥 베이스 커브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은 이거는 그냥 망곡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망곡도, 휘어짐. 그러면 베이스 커브 이러면 베이스 커브가 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베이스 커브가 커 그럼 망곡도가 커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이 휘어져 있어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스티프한 가파른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커브 레디우스하고 베이스 커브하고
지금 완전 반대잖아요. 그쵸? 베이스 커브 레디우스는 길이가 길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 형태는 좀 평평한 형태를 가졌다는 건데 베이스 커브는 그냥 만곡도를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휘어짐이 크다 작다 요걸 의미를 하는 거니까 좀 구분을 해 가지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밑에 있는 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누행 렌즈, 눈물 렌즈라고 하는 것은 이 각막이랑 그리고 처방되는 컨택트 렌즈의 어떤 그 망곡도 휘어짐 차이 때문에 발생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컨택트 렌즈의 그 베이스 커브 망곡도가 얘가 각막보다 많이 휘어져 있죠. 망곡도가 크죠. 자, 요렇게 된 경우에라고 하면 어떤 형태의 눈물 렌즈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렌즈 눈물 형태가 이렇게 발생이 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쵸? 이해되실까요?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2 번은 그냥 아이디어랑 가장 좋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랑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컨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 만곡도가 각막의 만곡도 휘어짐보다 더 적다라는 거죠. 좀 더 평평한 형태로 지금 피팅이 된 상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플랫하다라고 보통 피팅 얘기를 하거든요. 플랫한 피팅이 됐다. 이랬을 때 만들어지는 누행 렌즈는 어떤 렌즈의 형태입니까? 마이너스 굴절력의 누행 렌즈 형태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팅 상태에 따라서 만들어내지는 누행 렌즈의 형태가 다르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고려해 줘야 되는 굴절력 값도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 한번 예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안경 도수를 마이너스 3 디옵트를 쓰고 와서 특별하게 보정 없이 컨택트 렌즈 도수를 마이너스 3 디옵트로 처방을 한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 볼게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계산한 대로 피팅을 했는데 이때 누행 렌즈가 눈물 렌즈가 발생이 된 거예요. 마이너스 0.25 디옵터가. 자, 그러면 어떻게 피팅이 됐길래 마이너스 0.25 디옵터의 눈물 렌즈가 만들어졌을까요? 지금 1 번이랑 2 번의 예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거 3 번이니까 3 번의 예를 보게 되면은 어떤 형태일까요? 마이너스 렌즈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요 형태겠죠. 실제 각막보다 피팅된 컨택트 렌즈가 좀 평평한 형태로 요렇게 피팅이 되다 보니까 고 사이에 마이너스 렌즈의 누행 렌즈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도수는 마이너스 3 디옵터이지만 요렇게 피팅을 인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여기 마이너스 0.25 디옵터가 지금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처방해 줘야 되는 마이너스 3 디옵 마 그 실제 처방해 줘야 되는 도수는 마이너스 3 디옵터가 아니라 마이너스 2.75가 돼야지만이 필요한 마이너스 3 디옵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피팅을 갖다가 요렇게 약간 플랫한 피팅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2.75만 처방을 해도 이 사람은 마이너스 3 디옵터와 같은 그런 이제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방을 해야 되는 도수는 마이너스 2.75로 처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렌즈로 한번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이 지금 컨택트 렌즈랑 눈물 렌즈의 합이 실제 이 사람에게 필요한 처방 도수 값으로 들어가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누행 렌즈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하드 컨택트 렌즈를 처방할 때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 요런 부분들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조금 어려운 게 난시 안에서의 각 경선마다 필요한 어떤 그 굴절력 보정값과 관련한 예를 갖다가 뒀는데 고거는 잠시 스킵을 하고요. 제가 다음 학기에 토링 렌즈 처방을 할 때 고거는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좀 복잡한 내용을 좀 살펴보기는 했는데요. 사실 그래도 컨택트 렌즈랑 관련한 과학적인 부분 4 가지예요. 그것만 정확하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시고 어떤 수치적인 부분보다 실제 안경이랑 컨택트 렌즈랑 이렇게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착용자의 입장에서 어떤 차이를 느끼게 될 건지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했던 부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제 안경원에 오는 그 환자 같은 경우에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데 "컨택트 렌즈를 같이 병행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안경 도수를 가지고 같은 도수로 컨택트 렌즈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쵸. 그러면 따로 컨택트 렌즈 도수를 측정을 하지는 보통 않고 안경 도수에 준해서 컨택트 렌즈 굴절력 값을 저희가 이제 정해서 도수를 이제 주게 되거든요. 그때 동일하게 써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안경 도수랑 컨택트 렌즈 도수를 달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쵸. 그 기준값이 이 사람의 굴절 이상 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4 디옵터를 넘는 고도 굴절 이상 아닌 경우에는 안경의 정간거리 때문에 발생되는 그 굴절력 보정값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 안경은 정간거리가 있지만 컨택트 렌즈는 정간거리가 없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이 느끼는 시감을 동일하게 주기 위해서는 안경보다는 컨택트 렌즈 도수가 플러스 방향으로 와야 그래야 이제 동일한 시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4 디옵터 이제 넘는 경우에만 보정을 해야 되는 경우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마이너스 4 디옵터의 안경을 쓰고 있는데 컨택트 렌즈로 이제 좀 병행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 도수는 마이너스 3.75 디옵터를 줘야지 지금 쓰고 있는 마이너스 4 디옵터의 안경과 동일한 시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요거가 관련해 가지고 쉽게 안경 도수를 가지고 컨택트 렌즈 도수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식을 이제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두시면 좋겠고 실제 임상에서는 이 식에 넣어서 뭐 계산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환산표를 드렸습니다. 그 기준치가 4 디옵터 그리고 뭐 6 디옵터 그다음 7.75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정값이 025, 050, 075, 1 디옵터 이 정도 있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기준값 기억하셨다가 바로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인제 전환해서 이제 굴절력 값을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요 정도의 어떤 식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봤었던 게 이제 조절과 폭주 부분인데 조절과 폭주는 이제 가까운 곳을 볼 때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안경을 썼었을 때는 역시나 뭐 안경 렌즈의 배율도 있지만 이 정간거리 때문에 역시나 가까운 곳을 볼 때 실제 물체보다 좀 작거나 크게 혹은 멀거나 가깝게 느껴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쵸? 자 그래서 안경을 늘 쓰고 있던 근시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정시안보다 좀 작은 상으로 조금 멀게 있게끔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조금 덜 조절해도 되고 폭주도 덜 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근시안이 안경을 쓰고 있다. 그럼 가까운 곳을 볼 때 좀 편하게 보는 거예요. 음. 조절 요구량, 폭주 요구량이 적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컨택트 렌즈를 쓰게 된다라고 하면 정간거리가 없어지면서 거의 이제 정시와 같은 느낌으로 이 가까운 거리를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절 요구량이나 폭주 요구량이 확 올라가는 거죠.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지만 노안이 찾아왔다라고 하면은 필요로 한 조절 요구량이나 폭주 요구량이 커지게 되면은 굉장히 눈의 피로감이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해 주고 이렇게 전환을 할 때 좀 안내를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절과 폭주에 관한 요 이제 안경과 컨택트 렌즈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자기 배율 뭐 상대 배율 그리고 SM으로 표기를 했었었던 이 인제 배율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인제 이 자기 배율, 상대 배율의 개념은 실제 이 비정시안이 교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느껴지게 되는 망막상의 크기 당연히 흐림상이겠죠. 그쵸? 그 크기에 대해서 교정을 하고 나게 되면은 선명상이 맺어질 거고 그 선명상의 크기도 사실은 실제 물체의 크기랑 동일하지 않죠. 특히 안경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크기의 인제 비를 나타낸 값이 자기 배율, 상대 배율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근시 아니면 마이너스 렌즈를 쓸 거고 축소된 상을 인제 얻게 될 거고 그래서 물체 크기가 실제 크기보다는 작게 인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경이 훨씬 더 심하죠. 이거 역시 정간거리 때문에. 근데 컨택트 렌즈는 물론 뭐 마이너스 렌즈를 쓰면은 상이 축소가 되긴 하겠으나 정간거리가 없다 보니까 그 축소되는 정도는 안경보다는 훨씬 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안경을 썼었을 때랑 컨택트 렌즈로 바꾸게 되면 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되게 물체가 크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안경 쓰던 사람이 컨택트 렌즈를 쓰게 됐었을 때 느껴지게 되는 그 물체의 크기, 배율 변화값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
이제 이해를 하시고 설명하실 수 있게끔 요 챕터를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식도 이제 어렵지 않잖아요. 앞에 저희가 하나 외웠었던 식이랑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기억을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볼 때는 계산했었을 때도 1이 원래 그 기준이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1 보다 그 수치가 커지면은 확대가 됐구나. 1 보다 그 수치가 작아지면 축소가 됐구나라고 하면서 비율 변화값이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퍼센테이지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물 렌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눈물 렌즈는 하드 컨택트 렌즈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고, 뭐 기본적으로 각막의 망곡도랑 그 컨택트 렌즈의 망곡도가 거의 일치해서 눈물 렌즈가 특별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특별한 보정값 없이 그냥 진행을 하셔도 되겠으나, 만약에 각막의 망곡도에 대해서 피팅을 하게 되는 이 컨택트 렌즈의 망곡도가 좀 다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티프하게 피팅을 한다. 각막 난시가 많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일부러 피팅을 하기도 합니다. 하게 되면은 이 사이의 공간에 눈물이 채워질 텐데, 그 형태가 플러스 렌즈 형태로 채워지겠죠. 그래서 그 플러스 렌즈도 하나의 렌즈로 보고, 이 눈물 렌즈도 렌즈로 보고 감안을 해서 실제 처방해 주어야 되는 그 도수값에다가 적용을 해 줘라는 부분이었고요. 자, 반대로 각막에 비해서 컨택트 렌즈 피팅이 좀 플랫하게 그냥 평평한 형태로 이렇게 피팅이 된다라고 하면, 요 사이에 만들어내지는 누행 렌즈의 형태는 마이너스 렌즈겠죠. 그쵸? 그래서 역시 이런 경우에 어떤 형태로 눈물 렌즈가 만들어내지는지를 이제 좀 이해를 하셨다가 요거를 감안을 해서 실제 이 사람에게 필요한 도수값이 만들어지도록 렌즈 값을 결정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죠? 그래서 지금 컨택트 렌즈뿐만이 아니라 밑에 만들어지는 눈물 렌즈도 하나의 렌즈로 보고, 그거랑 두 개를 더해서 실제 이 사람에게 필요한 도수값으로 이렇게 그냥 처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안경이라 달라지는 처방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